안녕하세요 에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4월 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영피님하고 박빌부님 올려주신 기사 같이 이제 보도록 하고, 그리고 차트는 다우, 코스피, 원달러, 금 선물 차트, 비트코인, 비트 도미넌스, 알트코인은 이더리움하고 이제 리플 차트 같이 보고요. 그리고 이제 Q&A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Q&A에서 그 XRP의 그 지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서 그 부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순서로 들어가서 박빌부님이 올려주신 기사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아베 코로나 긴급대책에 GDP 20% 1216조 원 퍼붓는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4월 6일자 어제 기사인데, 내용을 잠깐 이제 살펴보면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국내 총 생산 GDP의 20%에 해당하는 108조엔, 우리나라 이제 원화로 1216조 원의 긴급 경제 대책을 실시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일단 소득이 줄어든 가구에 원화로 한 34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매출이 급감한 중견 중소기업에 원화로 한 2250만 원, 그리고 프리랜서 등 개인 사업자들에게 1126만 원을 주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아동 수당으로는 자녀 한 명당 만엔, 그러니까 11만 원 정도 죄송합니다. 추가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GDP 30%에 해당하는 1조 유로를 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고요. 지금 이제 미국도 2조 달러 돈을 푼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쭉 이 세계적으로 돈 푸는 것을 보면 그 사이즈가, 돈을 푸는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돈을 푸는 나라들, 그리고 1000조 이상 돈을 풀 수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가 살펴보면 결국 그 달러와 같이 연동돼서 그 무제한 수합이 가능한 그런 나라들이 이와 같이 돈을 풀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법정화폐 가치를 급격히 지금 0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나머지 국가들이 같이 나눠서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원화를 사용하는데 뭐 지역 화폐를 발행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돈을 뭐 1000만 원씩 나눠준다, 그냥 무상으로 나눠준다라고 가정을 해 보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돈은 과연 이제 어디서 나온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 돈도 결국에 나머지 우리나라 국민들, 다른 지역에 사는 국민들이 그것을 저는 이제 n분의 1로 나눠 갖는 거다. 그 가치가 그만큼 줄어든 거,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줄어든 것의 그 가치를 나머지 사람들이 나눠 갖는 거다, 부담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그럼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미국, 독일, 그리고 이제 오늘 일본까지 이렇게 돈을 1000조 이상의 돈을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풀다, 돈을 어떻게 보면 퍼붓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돈을 시장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 고스란히 이 피해를 나머지 경제 구조가 좀 취약한 나라들이 피해를 우선적으로 이제 받게 되고, 그런 나라들이 쓰러지면서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은 이미 이제 쓰러졌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피해가 순차적으로 우리나라까지도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잠깐 볼게요. 중남미 14개국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이게 엊그제 이제 올라온 기사인데요. 중남미 14개국이 국제통화기금에 6조 원에 이르는 긴급자금을 요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관련된 비슷한 이제 기사를 봤었어요.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이 80여 개국이 IMF에 이제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봤던 이제 기사와 또 방금 전에 봤던 일본에서 1000조 원 이상의 그 돈을 퍼붓는다라고 했던 이제 기사와도 다 저는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이라든가 독일,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다 기축통화로서 이제 엮여 있다라는 거죠.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금액에 약간 제한 없이 지금 돈을 시장에 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못 사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런 나라들, 그 선진국들이 풀어내는 그 돈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수출되면서 경제적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는 지금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런 나라들,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나라들이 먼저 무너지면서 이 여파는 이제 우리나라도 기축통화가 아닌 이상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와 같은 수순으로 저는 쭉 진행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는 이 법정화폐인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나라들도 최종적으로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암호화폐가 나머지 지금 법정화폐들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일루미너티 카드에서 이제 먹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이제 영피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인데 어제 이제 관련된 기사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사들을 몇 가지를 같이 이제 살펴볼게요.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한다라는 기사고, 이게 이제 어제 올라왔습니다. 4월 6일 한은은 CBDC 도입에 따른 기술,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파일럿 시스템 구축, 테스트 진행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초만 해도 CBDC에 대해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한은이 최근 입장을 바꿔 테스트에 본격 나서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여러 국가가 CBDC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미 한은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는 뭐 이런 데 관심 없다, 계속 이렇게 나왔지만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앞으로 화폐 개혁 그리고 이런 CBDC 도입 이런 것들로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뭐 관련된 기사인데 다른 내용이 좀 있어서 이제 그 부분도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고 내용은 이제 비슷한데 추가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이제 보시면 액면 가격이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 같은 경우는 액면 가격이 정해져 있고 중앙은행이 통제하고 암호화폐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이제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이 CBDC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일 것이냐, 그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법정화폐와 1대1로 패깅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돈을 그냥 전산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무언가 이제 담보를 가지고 그 CBDC를 발행할 거라고 보는데, 그 담보가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가 전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또 이제 기사 보도록 할게요. 이제 관련된 이 기사도 이제 관련된 기사인데 중간에 이제 내용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전체 추진 기간은 내년 12월까지 22개월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내년 12월까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간이 좀 이제 길게 오래 이제 남아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내용을 쭉 살펴보면 오는 7월까지 우선 CBDC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기능을 제공할지 등을 설계하는 동시에 기술 검토를 8월 중으로 마무리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 보면서 이미 이제 이 CBDC 준비하는 게 당장 딱 이번에 갑자기 준비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그 전에 이제 기사들 쭉 살펴보면 몇 년 전부터 한국은행에서 이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해왔고, 한국은행이 뭐 자발적으로 준비했다라기보다는 BIS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켰기 때문에 저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것을 준비를 해온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7월까지 이미 대부분의 설계는 끝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맨 아래 이제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기사 내용을 쭉 보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급하지 않은 거다, 그리고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하려나 보다, 이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가까운 시일 안에 뭔가 대내외적으로 여건이 크게 변화하게 되면 그때는 신속하게 대응해서 이걸 이제 바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저는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위기가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이제 위기가 온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1929년도 경제 대공황 때 있었던 일들,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고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똑같이 이제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들이 이번에 이제 똑같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대내외 여건이 이제 크게 변화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를 명분 삼아서 CBDC 발행을 서두를 거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뭐 내년 12월 연말까지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때까지 끌지 않고 저는 이제 그 전에 어느 정도 이런 이유를 들면서 그런 이유를 명분 삼아서 CBDC 발행을 해 나갈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다음 기사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며칠 전 기사인데 4월 2일자 기사입니다. 나이지리아 구글 검색 상위에 오른 비트코인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대요. 이 기사를 잠깐 살펴보면 지난 몇 주간 나이지리아 통화 나이라를 기반으로 P2P 거래된 비트코인은 220개다.
이는 이제 하나로 한 17억 규모인데, 지금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국가 중 남아공에는 ATM 기기가 7대, 가나에 2대, 그 다음에 다른 지역들 이렇게 각각 한 대씩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남아공에서는 비트코인 검색 순위가 3위, 가나에서는 5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게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을 이제 비트코인을 영어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게 쭉 2004년도부터 이 관심도 변화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말 이때 이렇게 이제 100까지 피크를 찍고, 지금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16이에요. 16인데, 보시는 것처럼 2015년도, 16년도 이때보다는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좀 높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가? 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법정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특히 이제 아프리카 지역 같은 이런 기존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이제 만들어지지 않은, 은행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나라들부터 지금 이런 암호화폐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검색했을 때 1위가 나이지리아, 2위가 남아프리카, 3위가 가나,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뭐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남미 지역에서도 이렇게 암호화폐에 관련된 관심도가 높다.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도 관심도가 높게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과 저는 크게 이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국 법정화폐로 뭔가 계산하기에 좀 어렵고, 그리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각국 국가 시스템이 이제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에 이제 관심을 갖고 암호화폐를 이제 이용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관심도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비트코인이 10,000달러 이제 위에 있었을 때, 10,000달러 근처에 있었을 때, 그때가 이제 비트코인 이 관심도가 12였습니다. 12, 10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올라가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쭉 폭락을 했죠.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뭐 5,000달러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관심도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19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지금 가격은 오히려 이제 반대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이제 안 좋은 나라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와 같이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자국 화폐를 갖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암호화폐에 이제 관심을 보이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기사인데, 테더사가 1.2억 달러 테더를 추가로 발행했다라는 이제 기사 내용이고, 한국 시간으로 7일 7시 10분경에 테더사에서 테더를 추가적으로 1.2억 달러를 발행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이 부분도 같이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우지수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 이제 어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어요. 1627포인트, 7.73% 상승을 해서 지금 이제 22,680까지 올라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21 이평선 어제 한 번에 갭으로 돌파하면서 이렇게 이제 큰 장대 양봉 만들어주면서 이제 올라왔어요. 이렇게 이제 21 이평선 돌파가 된 이상, 그러면 이제 51 이평까지는 열어놓고 이제 봐야 된다. 근데 이제 51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부분은 감안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51 이평선을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상승해 준다고 해도, 지금 보시는 이 검정색 추세선을 넘는 그 정도 상승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않아 보이고, 지금 상승한 폭을 약간 뭐 N자 상승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위치에서 만약에 이제 급하게 뭐 내일이라도 당장,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라도 당장 다우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올라온다 라고 하면, 현재 이제 52평선 내려오는 자리 25,000포인트고, 지금 이렇게 N자 상승했을 때 한 25,000, 24,900, 뭐 25,000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5,000까지는 상승해 줄 수 있다. 그러면 뭐 오늘 한번 상승하고 뭐 내일쯤 해서 이틀 정도 추가적으로 반등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51평 저항 맞고, 그 다음에 이제 N자 상승 목표치 채우고 다시 하락하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돈을 풀어내서 유동성 공급하는 그 이유로 만약에 주식시장이 여기를 지금 다시 이 장기평선들을 다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또 전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땐 뭐 증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자산들, 그러니까 법정화폐로 표현되는 모든 자산들은 다 같이 상승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1803포인트, 1800까지 올라왔습니다. 12.1포인트 상승을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다우지수 어제 이제 급등을 하면서 7% 넘는 상승하면서 코스피도 이제 갭상승 했다가 지금 이제 음봉으로 약간 이제 갭을 메꾸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21이평선 이제 어제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51이평선 내려오는 자리까지는 열어놓고 이제 봐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러면 한 1960포인트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 근데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 51이평선 내려오는 자리, 그리고 이 추세선 지금 지나가는, 그리고 채널의 중반, 이 자리를 넘어서 상승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보면 아마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때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개인들이 삼성전자라든가 뭐 동학 개미 운동하면서 굉장히 이제 매수를 많이 했는데, 왜 이 개인들한테 이렇게 이제 다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때 이제 1930포인트까지 내려왔을 때, 이때도 이렇게 조정 거치고 채널 중심 맞고 다시 반등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2270포인트까지 상승해 주었습니다. 상승하다가 이렇게 이제 급락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올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때도 이제 개인들이 들어와서 매수를 했고 또 이제 개인들이 수익을 냈죠. 그리고 이때 이제 수익을 냈던 개인들이 다시 이제 이때 한 2000포인트, 뭐 1900포인트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했을 겁니다. 하다가 이때 이제 물렸겠죠. 물리고 지금 다시 또 물타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는 건데, 그럼 저는 이제 이것도 똑같은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반등을 통해서 물론 수익을 취하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수익을 취하고 나가든 아니면 이제 이 위에서 물려서 여기서 이제 물타기를 못해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포함해서 같이 본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빠져서 다시 1400포인트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이때 내가 이제 이때 물타기를 했으면 충분히 빠져나올, 이번 반등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이때 이제 물타기를 못했기 때문에 못 빠져나왔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이때 이제 마찬가지로 이때 매수해서 수익 취했다가 다시 여기서 물타기에서 들어가든 아니면 다시 신규로 진입했던 사람들처럼 지금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반복이 될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와주고 51이평 맞고 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1400포인트 왔을 때 그때 오히려 개인들이 추가적으로 이때 이제 들어갔던 것처럼 다시 이 자리에서 코스피 시장에 다시 이제 매수를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세력들이 노리는 거는 이제 저는 그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반등을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수익을 취해라. 그리고 그 수익 취하고 만약에 니들 다음에 다시 1400포인트 내려오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돈을 넣어서 물타기를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개인들을 약간 꼬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장이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1400포인트 내려오게 다시 여기서 이제 뭐 1900포인트까지 반등하고 1400포인트 내려오고 이 지점에서 이때와 같이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때도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살짝 나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메리트를 느끼고 다시 한번 또 이 시장에 이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돈을 투입을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원달러 볼게요. 원달러는 지금 이제 코스피가 어제 다우 상승하고 코스피 이제 같이 반등해주면서 약간 이제 안정 국면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1223원 이 자리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 자리를 중심으로 1223원 위에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저는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1223원 밑으로 내려오면 약간 이제 쉬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때도 이 22평 깨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쌍바닥, 저점 높인 쌍바닥 찍고 반등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52평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피가 뭐 다우가 앞으로 한 이틀 정도, 2, 3일 정도 반등을 하면서 51평선까지 올라와 준다. 코스피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 1900포인트 뭐 중반까지 올라올 수 있겠죠. 올라오고 그때까지는 그럼 이제 원달러는 한 1210원 뭐 이 정도에서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이렇게 쌍바닥 형태 만들어 주고 다시 재차 하락할 때 이때 다시 원달러도 하락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봐요. 다음으로 이제 금선물 차트 보겠습니다. 금선물이
어제 이제 지난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고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일단 지난 고점 돌파된 상태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온스당 1711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금 선물도 지금 이때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있지만 금 현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 선물도 따라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괴리는 좁혀질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금 선물도 어느 정도 가격이 이제 반영돼서 따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금 현물 가격도 어제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왔습니다. 17,898달러까지 온스당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다. 그러면 금 선물 가격도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저는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지금 여기 이제 그린 이 라인이 채널 4분의 3 라인이에요. 지금 이 1783달러 이 라인이 채널 4분의 3 라인이기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때 이제 고점 역할을 했던 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바로 돌파를 하든지 돌파하고 눌러주든지 아니면 돌파하기 전에 한 번 맞고 쉬었다 가든지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채널 상단부는 지금 채널 상단부는 현재 위치에서 2690달러 금 선물 같은 경우는 2690달러까지 2690달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기 전에 그 공포 탐욕 지수 먼저 확인하고 비트코인 차트 볼게요. 지금 이제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전히 이제 극심한 공포 구간에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좀 올라왔는데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기에는 아직도 좀 불안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아까 이제 뭐였죠? 구글 트렌드에서 봤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은 지난 그 10,000달러 있을 때보다 오히려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면 지금 이 파란색이 테더 차트인데 어제 보시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행된 늘어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번에 2017년도 초부터 테더 발행이 계단식으로 쭉 상승해 주면서 불장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테더 발행이 추가적으로 이제 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만 우선 지난 3월 30일에 이렇게 테더 발행이 한 차례 크게 이제 나왔고 그 이후에 계단식으로 테더 발행이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7,275달러 지금 7,275달러로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6,840달러 이때 이제 이 저점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고 지금 52평선을 한 번에 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윗골이 달고 쉬고 있는데 지금 상승장으로 이제 도입이 됐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은 뭐 51이평선 근처도 아직 안 왔지만 만약에 이제 51이평선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어제 이제 그 51이평선 넘어가 줬을 때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의견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저도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51이평선 돌파해 주고 지금 보시면 지금 이 7,680달러 그냥 7,700달러로 보셔도 되는데 이 자리가 이렇게 계속 저항 역할을 했던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기 때문에 이 51이평선 돌파해주면서 이 7,700달러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8,800달러까지 열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10,000달러까지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이제 이 상승이 보시면 작년 4월달 이후에 이와 같이 상승한 모습으로 저는 진행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이제 5파까지 상승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와 같이 이제 올라가 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5파 상승했던 그 정도 높이까지 상승을 짧은 1파 상승을 마무리해 준다라고 하면 지금 이 1,300달러 이 중심이었던 1,300달러를 넘어서 이 빨간색 추세선이 지나가는 이 정도 자리까지 오지 않을까 목표치를 이 정도로 이제 보고 있어요. 지금 한번 붙여보면 지금 이렇게 봉 패턴을 지금 이렇게 이제 붙여보면요. 이거를 이제 축소해서 상승했던 부분 지금 돌파를 시켜주고 지금 이제 이 라인부터 올라왔다. 이 라인부터 올라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붙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때 이제 돌파가 되면서 올라와 줬고 한번 눌러주고 여기서는 이제 뭐 가격 조정을 거쳤다라고 보는데
이때는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진행됐고요. 올라와주고 지금 이 작은 산파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조정 거치고 우파 상승 하게 되면 한 이 1300달러 1300달러를 넘어서 지금 이 빨간색 추세선이 지나가는 한 11300달러 이 정도까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65.62로 보시면 이제 어제 리플하고 뭐 이더리움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해주면서 비트코인보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도미넌스가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해서 이제 내려왔는데 지금 이렇게 지지받고 있는 라인 이 라인이 51일평선 이렇게 돌아나가는 이 자리이기도 하고요.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반등 나온 구간이 보시는 것처럼 이 보라색 362평선이 지금 이렇게 돌면서 이 자리에서 지금 비트 도미넌스가 우선 이제 반등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구간이 이 중간에 이렇게 삼각수렴 했던 그 중심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일봉에서 이제 보시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이 상승 쐐기를 이제 아래로 이탈했고 아래로 이탈한 상태에서 지금 장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이제 꺾여서 주황색 이평선 그리고 검정색 121 이평선 보시면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데드캣 바운스로 한번 반등해주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며칠 이렇게 더 횡보할 수는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방향성은 아래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봐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 이제 상승은 알트코인이 좀 주도하는 그런 상승장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XRP 리플 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굉장히 좀 중요 자리를 돌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자리가 어디였냐면 이 노란색 추세선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2017년도도 이 노란색 추세선을 이제 돌파했을 때 그때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보시면 1월 달에 이렇게 노란색 추세선을 한번 넘어갔었는데 이때는 이 117주 이동평균선 보면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 꺾이지 않았어요. 꺾이지 않았고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117주 이동평균선이 꺾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꺾이고 이 주봉에서 이 노란색 추세선을 이제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럼 이제 이번 주 3주째 연속 양봉 만들어주고 이 노란색 추세선 돌파하고요. 지금 이제 2017년도 이 자리를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노란색 추세선을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보시는 것처럼 다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윗골이 길게 달리고 들어와요. 3주째 양봉 만들면서 들어오고, 그럼 지금도 이제 그와 같이 비슷하게 또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론 그냥 돌파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윗골이 달고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봉이 마감되고 그 이후에 다시 그 다음 주에 이 장기평선 117주 이동평균선 돌파시키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오히려 이 장기평선은 지지를 해주고 채널 중반까지 올라오는 죄송합니다. 이런 상승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도 그럼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물론 뭐 한두 주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형태로 충분히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보조지표도 이렇게 지금 저점 높인 상태에서 턴을 해서 돌아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이더리움 볼게요. 지금 이제 XRP는 우선 20주 이동평균선을 넘지 못했어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20주 이동평균선을 넘어갔습니다. 저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제가 어제 XRP 차트보다 어제는 이제 트론이 먼저 움직였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트론이 먼저 그 중요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XRP도 돌파할 확률이 좀 커 보인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와 비슷한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 먼저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서 이제 올라탔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주봉 마감이 끝나진 않았지만 그러면 이제 XRP도 마찬가지로 20주 이평선을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 보조지표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로 뭐 XRP와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돌아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 51 이평선 그리고 장기 이동 평균선이 120과 이제 200 이동 평균선 저항 맞고 현재 이 170달러 이 라인에서 지금 이제 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지금 상승장으로 이제 돌입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조정을
그냥 장중 조정으로 끝내고 다시 올라가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장중에 짧게 쉬고 그 다음에 뭐 오후쯤 해서 어제 이제 저녁부터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다시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이 이평선을 이제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와서 탱크야님이 적어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2009년 4월 3일 663K, 2020년 4월 3일 701K. 이 두 개의 차이점은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최저점이라는 것이고 2020년 지표는 첫 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탱크야님이 이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비농업 고용지수를 봤을 때 물론 2008년도, 2009년도에도 이와 같이 이렇게 저점을 찍고 올라왔고 지금 위치도 이때와 이제 비슷한 뭐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어느 정도 시장이 유동성을 공급해서 이제 돌아나가는 그 마지막쯤 시장이 거의 바닥에 있을 때 그때 이와 같이 뭐 663K까지 빠졌던 거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 스타트가 된 그런 상태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제 700K까지 빠진 거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좀 심각해 보인다. 이런 의미로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예. 다음으로 그레이스 원님이 와 독일 많이 주네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어제 독일 뭐 670만 원인가요? 1인당 이렇게 준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지급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다른 나라들 달러와 같이 연결이 되어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들의 돈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풀리는 게 결국에 이제 이게 나머지 국가들이 다 n분의 1로 그 부담하는 거다. 그러면 독일 많이 주는 게 그 인플레이션 그것으로 인해서 나온 그 인플레이션을 우리도 일정 부분 떠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죠.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화이트 독의 이제 경제 전망. 이제 그 저자분이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석 얘기가 채팅창에 미래 앞에선 누구나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단정적으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에 다양한 의견을 잘 수렴해서 좋은 판단들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저도 이제 뭐 동일합니다. 우리가 뭐 예상은 다양하게 이제 예상은 해볼 수 있어요. 다양하게 예상은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그리고 이제 화이트독님도 그렇게 이제 보신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항상 이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앞으로 이제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게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꾸려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뭐 그게 아니라 진짜 미래를 내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몰빵해서 뭐 레버리지 투자도 하고 다 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옵션 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 틱 그 앞만 미래만 볼 수 있어도 그러니까 뭐 앞으로 먼 미래도 아니고 당장 1초 뒤에 한 틱이 어떻게 움직일지만 우리가 알 수 있어도 전 세계 돈을 다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만큼 미래를 예상하는 게 이제 힘든 거고 그 한 틱 앞을 예상하는 게 어려운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 써주셔서 이제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떡상님이 올려주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사가 미 해군과 생체 삽입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SF의 영화에서 나오듯 생체칩으로 전화하고 결제하고 뭐 이런 세상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네요. 리플 떡상각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요. 예전에 그 어떤 분이 이제 이 생체칩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때 한번 관련된 자료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뭐 생체칩 나오면 어떤 분들은 난 절대 이거 안 한다. 이건 뭐 이제 악마의 어떤 뭐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거부감 이제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지금 뭐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저는 이제 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누가 강요해서 스마트폰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 생체칩도 마찬가지로 편리성에 의해서 결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정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생체칩을 심었을 때 혜택을 준다거나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아마 이제 생체칩을 사람들이 심게끔 그렇게 이제 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관련된 이제 내용을 잠깐 볼게요. 이게 이제 바이칩이라는
트위터입니다. 트위터고, 이 트위터 링크를 제가 그때도 이제 걸어서 했었는데, 보니까 얘네가 이 바이칩이라는 데서 코인도 이제 판매를 한대요. 이 바이칩 코인도 판매를 하고, 이 코인 이 사이트 이 바이칩 보니까 바이칩 점 스토어 여기 가시면 뭐 ICO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을 죄송합니다. 내용을 이제 잠깐 그 트위터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면요. 이게 이제 뭐 당장 뭐 최근에 이게 한 게 아니라 벌써 이제 몇 년 전부터 얘네가 이제 이 사업을 준비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작은 칩으로 돼서 이렇게 손에다가 삽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에다 삽입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와요. 중간에 뭐 테스트하는 영상인데, 얼마나 멀리 이 바이칩이 어떻게 보면 그 연결이 돼서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인데, 7.2m까지도 이 신호가 잡힌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분 같은데, 여자분이 멀리 떨어져도 7.2m까지 떨어져도 이게 이제 잡힌다, 이런 거고요. 이렇게 바이칩 이 손에 씹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손 등에 이제 심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 그리고 뭐 출입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칩에 있는 걸 딱 해서 출입을 한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이 영상을 이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바이칩을 심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 우리 뭐 빅브라더라고 하잖아요. 누가 누군지 이런 거를 다 한 번에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심고요. 이게 이제 리플사랑 그때도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이 그림이었어요. 그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뱅크, 그리고 리플 커넥트, 그리고 이제 ILP, 그리고 다시 리플 커넥트 뱅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이렇게 이제 바이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칩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돈을 주고받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거다. 이게 이제 2018년도 1월 달에 올라왔던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 해군과 아까 이제 의견 주셨던 것처럼 미 해군에서 리플사와 연결해서 이제 뭐 바이오 생체칩을 심는다,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2018년부터 이미 이제 준비를 해 오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네가 왜 거기서 나왔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괴질이 세상 사람들을 순한 양으로 바꾸어 통제 속으로 세력이 의도한 대로 자연스럽게 이끌려 가는군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방금 전에 봤던 그 생체칩 또한 우리가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진행을 시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람들이 손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들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세력들은 어떻게든 이제 진행을 시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크크 우짜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비밀 조직 해서 이 링크를 쭉 걸어 주셨는데, 아마 이제 이 일루미너티 뭐 관련된 영상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으로 박준호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바닥을 모른다는 건 바닥이 안 왔다는 거예요. 정말 바닥에서는 누구나 알아요. 아, 이제는 바닥이구나.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때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다 물려 있어서. 이게 이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금 관리가 중요하고 평상시에 포트폴리오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전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박준호님이 써주신 내용 봤고요. 다음으로 쿠크크 우짜님이 쌀 부족 예상 시나리오를 이제 적어주셨는데, 중국 식량난 발생, 국내산 쌀 고가의 대량 수입, 우리 정부는 덩달아 비축분까지 지원, 뭐 국내 쌀 부족, 가격 급등, 극빈층 일부 아사자 발생, 마스크 대란 생각해 보세요. 최악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유비무환입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고, 또 이제 관련된 기사를 올려주셨어요. 지금 다른 분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인데, 기사 내용을 보면 라면 휴지 쌀 전 세계가 한국의 SOS, 이게 4월 6일자 기사입니다. 그래서 3월 수출액 라면 42%, 손 소독제 뭐 7배,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뭐 싱가포르에서 휴지를 수출해달라, 홍콩은 비싼 한국산 쌀을 수입하겠다, 미국에서는 햇반 만두 매출이 이제 껑충 뛰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벌어지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생필품을 사들이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해서 막 수출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태다.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물품이 부족했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이제 구입하는 게 지금 이제 마스크처럼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유비무환이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요.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이제 도담님이 방금 전에 이제 봤던 기사를 이제 올려주셨고, 일전에 영상을 보면 식료품을 0개월치 비축해 뒀었는데,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냥 사 드셨다라는 얘기겠죠. 여력이 될 때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해서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봤던 기사를 도담님이 이제 공유를 해주셔서 같이 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단내님이 언제부턴가 영상이 720p로 올라오는데 텍스트들이 일그러지고 흐려서 이제 보이지가 않네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1080p가 보여주시는 뉴스 기사들이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게 편집을 했을 때는 1080p로 이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기침을 요즘에 좀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화질이 좀 다소 이제 낮게 나온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전희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어찌어찌하여 이번에 미국에서 주는 보조금을 XRP를 사용해서 보내주게 되면 엄청난 양의 XRP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래서 가격 펌핑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미국 분들의 의견도 있네요. 가격 뛰는 걸로 봐서는 이더리움이 대장 같지만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저도 이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 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만약에 XRP를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인들한테 지급을 해준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가격 펌핑이 충분히 이제 올 수 있다. 왜냐면 그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보다 어차피 이제 어찌됐든 그 담보 가치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이제 XRP 가격은 펌핑이 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뭐 이번에는 그냥 기존 법정 앞에 달러와 패깅되어 있는 그런 코인을 지금 이제 테더처럼요, 그런 코인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금융 시스템,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금융 시스템이 리셋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미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가격 상승은 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이 6,000명님이 숨 사용법 한번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뭐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용법이 어렵지가 않아서 너무 간단해서 제가 뭐 설명드릴 게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 sum.app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다운 받으시면 되고, 뭐 구글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운 받으시면 돼요. 다운 받으시고 다운 받으시면 이게 깔립니다. 깔리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6자리를 설정을 합니다. 6자리 설정하고 우리가 이제 나노S에서 니모닉이라고 해서 그 24개 단어 적는 것처럼 이 숨에서는 24개 단어는 아니고 숫자를 A부터 H까지 숫자를 적어요. A 딱 나오면 숫자 6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숫자 6개 적어 놓으시고 H까지 그렇게 적어 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만약에 이제 이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뭐 분실하거나 핸드폰을 분실했을 때 이제 그걸로 그 A부터 H까지 6자리 숫자 적어 놓은 거, 그걸로 이제 지갑을 다시 생성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갑에서 돈을 보내고 받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쉽고 주소 이제 생성된 다음에 20개 이상 지갑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렇게 이름 설정해서 할 수 있게끔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도 테스트로 이렇게 100개를 한번 보내봤어요. 그래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전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 애드 커런시라고 있는데 이 애드 커런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게이트허브 안에 통화 중에 비트코인 캐시, 뭐 비트코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9개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골드 온스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게 좀 특이하다라고 봤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 숨에서 우리가 금 온스 단위로 어떤 코인과 같이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비트코인을 뭐 디지털 골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XRP가 만약에 뭐 금하고 연결이 돼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와 같이 금 온스랑 암호화폐랑 같이 이제 연동해서 디지털 자산하고 연결해서 교체를 이제 하고 이런 매매를 이 안에서도 바로바로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